미분법의 시작인 미분계수.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이렇게 볼게요. 개념 설명. 어떤 호로록 이렇게 생긴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칠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두 점이라고 쓸게. 한 점, 여기를 선생님이 A라는 점이라고 놓고 여기를 B라는 점이라고 놓을게. 그리고 얘네들의 X좌표를 하나는 A, X좌표를 하나는 B라고 할게. 위에 점 나오면 학생들이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은 대입에 대한 행동 영역이니까 여기를 위에 점 A, FA다, 여기를 B, FB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죠? 라고 물으신다면 수학에선 유일성이 중요하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로 유일한 거 맞지? 그래서 나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직선 L이라고 한다면 L이라고 불리는 이 직선은 유일한 직선이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저 유일한 직선 L의 기울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기울기에 대해서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 기울기.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울기라고 불리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라고 했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다 라고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괜찮습니까? 그래도 되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던 거지? 탄젠트 섹타라고 해도 돼. 괜찮아? 그리고 나서 얘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섹타분의 사인 섹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기울기에 관한 식을 잠시 연습하시게 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잠시 시키면 5분의 F7-FE 라고 불리는 이 식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 식은 7-2분의 F7-FE요. 이것이 바로 5분의 F7-FE가 되고 그러고 나면 나한테는 두 개의 점이 보여야 돼요. 마이너스 연산자를 기호로 나 점 1이요. 나 점 2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건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위에 점 2,f2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점 7,f7이 있을 텐데 괜찮아? 우리들을 잇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요. 우리 두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직선의 뭐? 기울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런 말이야.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줬다는 거지. A분의 FA 이게 너의 눈에 어떻게 보여? 라고 물으신다면 너희 눈에는 이게 이렇게 보여야지. A-0이요. 선생님 FA-0이요. 괜찮아? 이렇게 보이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갖고 여러분한테 몇 개의 점이 보여야 되는 거고 두 개의 점이 보여야 되는 거고 그 두 점의 정체가 이해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거지? y는 fx라는 어떤 그래프가 있을 텐데 그 위에 점 a,fa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원점 0,0이라고 불리는 이 원점이 있을 텐데 이 원점과 a,fa라는 두 점을 잇는 직선에 뭐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기울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해.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하니? 여기까지 배웠던 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같아. 기울기라고 불리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 그리고 얘는 탄젠트 섹타 맞아? 탄젠트 섹타라고 불리는 건 코사인 섹타분의 사인 섹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는 거 맞죠? 이해하십니까? 네, 이게 기울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기울기를 지금 이젠 식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L의 기울기가 뭐니?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b-a분의 fb-fa예요. 식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뭐를 하실 수 있어야 돼?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L의 기울기를 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부터 이렇게 바꿔볼게.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요 식 자체를 선생님이 x, fx라고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면 요 식 자체는 어떻게 바뀌어야 해? 라고 했을 때 다음처럼 바뀌어야 해. x-a분의 fx-fa요. 그때 선생님은 a라는 값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a의 값을 고정된 상수라고 한다면 이 a라는 점의 이름을 나는 뭐라고 부르는 거지? 고정돼 있다라고 해서 정점이라고 부르고. 괜찮아? 그리고 b라고 불리는 이 점은 x라는 문자를 사용했는데 x 대신 그 어떠한 숫자가 들어와도 돼. 맞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고정되지 않은 점이라고 해서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르지? 동점이라고 불러. 동점이라고 말하는 건 임의의 점을 말해. 그냥 그래프 y는 fx 위에 있는 그 아무 점이나 다 된다 이거야. 예. 여기에 내가 이제부터 이 식에다가 리미트 x가 a로 간다 라는 이 리미트 연산을 취하게 되면 이젠 식의 의미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 즉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내가 여기다가 리미트 x가 a로 다가간다 라는 요 연산을 취하겠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여기는 잠시 지우고 이 x가 a에 한없이 다가간다는 뜻이지. x가 a에 어떻게 다가간다고? 한없이 다가감이야. 이 리미트 연산의 기능은 x가 a에 대해서 한없이 다가간다라는 거야. 절대로 a가 될 수는 없는 세상이야. 다만 뭐라고? 한없이 다가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이 점이 말이야. 이 점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와. 얘는 동점인데 말이야. 동점이 정점을 향해 한없이 다가온단 말이야. 즉, 그 동점이라고 불리는 건 이쪽 세상에서 이쪽으로 다가가도 상관없어. 하여튼 한없이 다가간대. 그럼 이렇게 봐봐. 한없이 다가가는 게 리미트의 세상이다 보니까 끝없이 다가가는 거야. 마치 점근선 같은 거 맞지? 우리 수평점근선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했었어?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거 우리 이런 거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승에 대한 그래프. 얘는 지수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다가가는 y는 2x다 보니까 얘는 그냥 발산이야. 오 좋아. 한없이 커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에 대한 그래프. 얘를 fx라고 한다면 그냥 2x라고 한다면 이 함수값이라고 불리는 것은 절대로 뭐는 될 수 없지만 0은 될 수 없지만 0에 한없이 다가가는 거 맞죠? x축과의 교점은 생길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말해? 빵이라고 말하는 거 맞지? 이게 바로 수평점근선의 확인이었던 거 맞죠? 한없이 다가간다는 뜻인 거 맞지? 무슨 소리냐면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려서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가는 우극한일 때 x분의 1의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자면 0에 한없이 다가간다는 거 맞죠? 맞아? 그때는 함수값이 무한히 커질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발산이라고 말하잖아. 이해해? 이게 수평점근선에 대한 확인 방법, 이게 바로 수직점근선에 대한 확인 방법이었던 것까지 강의를 했던 것 같아. 괜찮니? 이해해요? 네, 그럼 볼게요. 그러면 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얘가 한없이 이쯤 왔다 이거야. 아직 더 가야 해. 맞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잇는 직선은 유일할 테니 이렇게 직선, 유일한 직선을 작도할 수 있는 거 맞지? 하지만 한없이 다가간다니까? A가 아주 X라는 이 점이 말이야. X라는 이 점이 이 점에 한없이 다가가. 100배를 확대하고 1000배를 확대하고 10,000배를 확대하게 되면 이해해? 계속적으로 다가가는 상태이긴 하나 마치 나한테는 뭐처럼 느껴지냐면 우리 두 점은 한없이 다가가는 건 맞는데 이해해? 마치 서로 같은 점처럼 느껴져. 서로 다른 점이긴 한데 느껴진다 이거야. 다른 점이긴 한데 한없이 다가가다 보니까 맞아? 마치 한 점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얘가 얘를 향해 한없이 다가오는 거니까 이해해? 이게 바로 무슨 세상이에요? 극한의 세상이에요.
끝이 없을 정도로 다가가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마치 오차는 있겠으나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나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지금? 기울기라고 불러. 거기에 리미트가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르고 싶은 건데 기울기의 극한 값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치? 얘가 지금 기울기니까 얘의 의미는 뭐라고? 기울기에 대한 극한값이야. 맞아? 유일한 직선에 대한 기울기의 극한값이란 말이야. 얘. 그것은 이 x는 a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지 않냐라는 거야. 예. 물론 오차는 조금은 있겠지. 맞아? 하지만 극한이라는 세상은 한없이 다가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 오차가 있을 테지만 나는 얘를 뭐라고 인식할 수 있냐면 이 기울기의 극한값이라고 불리는 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 1000배, 10,000배 현미경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근데 극한이라는 세상이 끝이 있는 세상이 없는 세상이야? 없는 세상인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A라는 점에서의 그래프 위의 점이다 보니까 접선을 작도하실 수 있을 텐데, 맞아? 얘가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문과를 가르치는 사고방식이야. 이과는 다르게 코사인 섹타와 사인 섹타를 이용해서 물리학을 약간 연결시켜서 다르게도 증명해 드릴 수 있으나 문과생이 받아들이는 이 미분계수에 대한 의미는 바로 이거야. 기울기의 뭐라고? 극한값이야. 미분계수가 도대체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얘를 기울기의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기울기라는 말 대신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 평균 변화율. 그래서 기울기랑 동의어인 거야.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고 약속하는 거고. 그래서 기울기라는 말 대신 평균 변화율을 쓰게 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말할 거고, 또 같은 말로 순간에 대한 아주 작게 변해갔을 때 그 기울기다, 변화율이다 라고 해서 얘를 순간 변화율 이라고도 부를 거고, 또는 이 기울기의 극한값,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인할 텐데 그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 마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세상인 거 맞지? 이 극한의 세상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세상이다. 이해해?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 다 동의어야. 미분계수라고 불리는 건 기울기의 극한값이고, 그리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말해도 되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해도 되고,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말해도 돼. 여기까지 이해해? 그러면 어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냐라는 게 중요하잖아. 어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냐? 바로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식을 정의하기로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야. 봐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a분의 fx-fa, 그때 리미트의 세상 속에서는 x가 변해가는 거야. 리미트의 세상 속에서는 x를 바로 뭐라고 불러? 변수라고 불러. 변수. 그러면 마이너스 연산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있다 보니까 얘는 기울기로 인식돼야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기울기로 인식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변수를 포함한 점이야. 얘는 점이긴 점인데 변수를 포함한 점. 그리고 나서 얘도 점이긴 점인데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점이야. 변수를 포함한 점을 이제부터 선생님과 너와 약속으로 이제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점이라고 부를 거고, 변수 x라고 불리는 걸 포함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정점이라고 부르시면 돼. 다시 리미트의 세상 속에서는
x가 변수야. 그런데 얘는 기울기에 대한 식인 거 맞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해해? 몇 개의 점이 보여야 돼? 2개의 점이 보여야 되는 거 맞지? 이해해? 변수를 포함한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도 약속하고 동점이라고 부르기도 약속하고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부르기도 약속해? 정점이라고 부르기도 약속해. 동점이라고 부르는 건 fx 위에 모든 점들을 뜻하고 정점이라고 부르는 건 a의 값이 뭔지 모르겠으나 모처럼 정해진 점이라는 거야. 이해해?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과서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서 5개념을 갖고 있기도 해.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 미분계수라는 건 결국 뭐냐면 얘를 우리는 기호로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해. F'A라고 나타내기로 하고 얘를 한글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돼. F'A 주어야. 무슨 소리냐? X는 A에서 이 식이 갖는 이름은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다는 거지. x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미분계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봐야 해. 뭐냐? 이 식의 기능이 뭐냐면 저 이미지를 생각해야 해. 동점이 하나 있고 정점이 하나 있는 건데 얘가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움직이는 동점, 정해지지 않은 동점이 한없이 정점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다 보니까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잇는 직선은 유일하긴 하나 얘가 마치 몇 점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한 점처럼 느껴지는 게 극한의 세상이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이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미분계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는 거야. 동점이 하나 있고 정점이 하나 있는데 저 이미지랑 똑같이 이 동점이 정점을 향해 한없이 다가감이야. 다른 건 절대 미분계수가 아니야. 다른 건 절대 미분계수가 아니야. 선생님만을 명심해야 해. 미분계수라고 불리는 건 딱 뭐냐면 기울기의 극한값,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는 다 서술이 되어 있는데 미분계수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미분계수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한 동점이 한 정점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는 그 상태. 나한테 필요한 건 동점과 정점. 예. 한 개의 동점이 필요하고 한 개의 정점이 필요한 거야. 동점이 한 정점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는 거.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미분계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오늘 수업 1시간 반 정도 뒤에 선생님 평가원 기출문항을 하나 풀어드릴 텐데 수능평가원 기출문항 이거에 관해서 5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 선생님들 또한 정확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관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명확한 기준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괜찮아? 미분계수라는 건 뭐라고? 한 개의 동점, 한 개의 정점이 필요하고 한 동점이 한 정점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 얘를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네, 미분계수에 대한 첫 번째 식을 배웠습니다. 교과서는요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식이요. 식의 모양부터 보시면 교과서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얘도 여전히 뭐라고 가리키냐면 f'A라고 가리키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교과서가 말하거나 문제집이 말하는 이 식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쁜 식이에요. 나쁜 식이야. 먼저 증명부터 해드리고 왜 이게 나쁜 식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게. 봐봐. 두 번째 식. 저 식이 교과서 또는 문제집에서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작동할 거예요. 여기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저게 그림의 모양새로 보게 되면 나의 y는 fx 그리고 고정된 정점인 하나 a, fa를 여기다 찍어주시고 동점이라고 부르는 건 밑이든 여기든 아무데나 찍어주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를 그냥 b라는 점이라고 해서 x, fx라고 하겠습니다. 얘 동점이요. 그러고 나면 나는 이 두 점을 가지고 말이야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여기 직각삼각형을 작도하고 싶어요. 직각삼각형이야. 괜찮아? 나는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 이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
이 만나서 x축과 평행, y축과 평행한 직선 두 개가 만나면 당연히 수직관계. 맞아? 여기에 삼각형을 작도하고 싶어. 그러면 삼각형 이 점의 이름이 뭐였죠? 라고 물으시면 a, fA라는 점이었고 이 점은 동점 x, fx라는 점이었어. 그런 말이야. 이 점은 어떻게 돼? 라고 물으신다면 x축과 평행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y좌표가 같을 것이고 이 선 자체가 y축과 평행한 직선이다 보니까 x좌표가 같아서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 길이를 이제부터 이 길이를 h로 표현하고 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로 표현하고 싶다고? h로 표현하고 싶어. h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얘를 어떻게 가져다 쓸 수 있냐면 이 좌표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지. a로부터 오른쪽으로 간다. 길이 얼마만큼? h만큼. 그래서 a 플러스 h 콤마 여기까지 괜찮아? fa라고 갖다 쓰실 수 있을 거고 여기 얘 있지? 길이 h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얘와 얘의 x좌표가 같으니까 a 플러스 h 콤마 fa 플러스 h라고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네. 괜찮아? 그렇다면 다시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야.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뭐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어떻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리고 나서 여기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내용은 변하지가 않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바로 기울기잖아. 맞아? 그런 다음에 얘가 이 점이 이 점을 향해 한없이 다가오는 상태로 만든다 라는 입장은 이 삼각형이 아주 쬐끄만한 요 삼각형으로 변해가는 과정인 거 맞지? 예. 그럼 저 상이랑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어. 길이에 초점을 둔 식이야. 그럼 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줘서 h가 뭘로 간다를 딱 걸어버리면 0으로 간다를 걸어버리면 이 뜻이 결국은 뭐인 뜻이에요? 길이가 한없이 빵에 가까워진다. 맞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건 이 점이 이 점을 향해 한없이 다가간다는 뜻과 똑같은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러고 나면 얘가 바로 F'A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 H야. 이번엔 이 식의 변수는 누구인 거라고? H야.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연산 분모도 마이너스 분자도 마이너스가 기울기로 해석하기 용이한 거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H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무슨 점이 돼버리는 거고? 동점이 돼버리는 거고. 맞아? H가 변수니까 얘는 H가 없으니까 무슨 점이 돼버리는 거지? 그냥 고정된 무슨 점? 정점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그런데 H가 0으로 나가는데 H 대신 0을 집어넣어봐. 맞아? 그럼 0으로 나가는 우극한일 수도 있고 자극한일 수도 있겠으나 0으로 나가는 만약에 우극한이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쪽으로 다가가는 거고 괜찮아? 만약에 자극한이라고 한다면 0보다 약간 작은 값들 이해해? 0보다 약간 작은 값들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쪽으로 다가가는 의미를 부여받는 거 맞지? 예. 하지만 한없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얘도 결국 뭐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요? 뭔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원래 이 식은 외우는 식이 아니야. 이 분모 H라고 불리는 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A 플러스 H에서 빼기 A. 맞아? 그래야지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기울기에 대한 식으로 해석되는 거고. 맞아? 기울기의 극한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 미분계수라고 부르니까. 오케이?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H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가 여러분 눈에는 정확하게 기울기로서 어떻게 해석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다. 이러면 아름다운 기울기가 되고 괜찮아? 그 기울기의 극한값 얘가 바로 무슨 점? 동점. 얘가 바로 동점. 얘가 바로 무슨 점? 정점. H 대신 0을 대입하게 되면 이 점이 이 점을 향해 뭐 해갖고 다가간다고? 한없이 다가감.
괜찮아?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미분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은 좌표의 입장에 주목한 식이고, 좌표의 이름에 주목한 식이고, 두 번째 식은 어떤 거? 이 두 점 사이에 대한 x값의 차, 즉 삼각형을 작도하게 되면 어떤 거? 길이. 예. 이 길이에 주목한 식이 두 번째 식이야. 무슨 소린지 이해하니? 딱 고등학교 때 교과서가 말하는 건 이 두 가지야. 무슨 소린지 이해해요? 그런데 교과서마다 달라서 또는 문제집마다 달라서 H라는 문자를 선생님이 사용하긴 하나 교과서의 출판사별로 또는 문제집의 출판사별로 H라는 문자 대신 H 대신 델타 X를 쓰기도 해. 델타 X라고 부르는 건 X값의 변화량이잖아. 맞아? 하지만 H 대신 델타 X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얘는 길이를 뜻한다. 예, X값의 변화량 길이를 뜻한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건 출판사마다 다른 거야. H라는 문자 대신 여기 델타 X 여기를 뭐 델타 X로 쓰는 문제집도 있더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별거 없었어요. 미분계수라고 불리는 건 결국 뭐고? 기울기의 극한값,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순간 변화율,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다 동의어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미분계수라면 한 동점이 한 정점을 향해 한없이 다가간다.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러면 봐봐요. 지우고 나서 한 번만 찍어줄래? 지우고 나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두 가지 정의. F'A라고 불리는 건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a분의 fx-fa.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괜찮아? 요렇게 두 가지 정의를 배운 거야.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읽을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x는 a라는 점에서 얘가 주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우리는 지금 정의를 배운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달아드리도록 할게. 어떤 주제냐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내용은 평가원이랑 수능에 나오게 되면 또는 작년 수능 21번도 그렇고 보통 21번 때에 다가가야 되는 가치관, 사고관이 있는데 어떤 사고관이냐면 이런 사고관을 배양해야 해. 뭐냐? 결국은 미분계수는 선생님이 주장하는 말을 잘 봐야 돼. 미분계수는 기울기의 극한값이다 보니까 결국은 극한식이야. 극한식이야. 괜찮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배운 개념대로 가는 거야. 어차피 극한값, 기울기의 극한값 자체가 뭐다 보니까 미분계수다 보니까 배운 정의에 의하면 극한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만 같으면 되는 거지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잖아. 어떤 조건? 좌극한값과 무슨 극한값? 우극한값이 같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극한값이 같다라고 부르지. 즉 자극한 값을 조사하고 우극한의 값을 조사했을 때 맞아? 그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A에서의 극한값이라고 말하잖아. 여기까지 이해해? 그런 말이야. 잘 봐. 미분계수라고 불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반 문제집의 세상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해. 근데 말이야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봐봐. 이건 F'A라고 한다면 우리는 F'A의 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 y는 fx라는 함수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 다시
x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며. 맞아? 그럼 다시 돌려 말하면 이런 뜻이야.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은 우리는 어떻게 더 해석이 가능하냐면 x는 a에서, 즉 위의 점 a, fa를 말해. 괜찮아? 여기서 뭐를 작도할 수 있다는 거야? 접선을 작도할 수 있다는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접선 자체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작도가 가능해야 되는 거 맞지?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이거야. F'A의 값이 존재할 때 이 존재성은 어떻게 확인하지? 이게 정말 핵심 키워드야. 존재성. F'A가 그 값이 뭐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죠? 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이거야. 미분계수는 무슨 식이기 때문에? 극한식이기 때문에 우극한과 자극한의 값을 조사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소리잖아.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a, fx-fa, 즉 우극한의 값을 조사하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fa, 여기를 x-a라고 한다면 무슨 극한을 조사해? 자극한을 조사하는 거 맞지? 그래서 얘의 값이 a였고 알파이고 얘의 값이 베타였다라고 쳐. 맞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케이스, 알파의 값과 베타의 값이 같을 때는, 예,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은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y는 fx,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알파랑 베타랑 똑같은 거니까 알파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이걸 식으로는 f 프라임 a의 값이 알파다. 즉 알파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있는 것이고 그 위의 점 x는 a에서 접선을 작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맞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알파랑 베타랑 다르다라고 한다면 자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극합감 전체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f 프라임 a는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극한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자극한의 우극한의 값이 같아야 되는데, 맞아?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다고 한다면 당연히 접선 자체를 작도 불능이겠죠. x는 a에서 접선을 작도할 수 없다. 얘는 x는 a에서 접선을 작도할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접선을 작도할 수 있다, 작도할 수 없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보통은 얘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 얘는 미분이 가능. 얘는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 이렇게 말하겠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미분계수도 결국 무슨 식이야? 극한식이야. 맞아? 그러면 그 극한값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뭐 조사하고 자극한 조사하고 우극한 조사한 다음에 그 둘의 값이 일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미분계수의 값이 되는 거고. 맞아? 불일치한다라고 한다면 미분계수가 정의되지 않아? 정의되지 않아. 그럼 우리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뭐다 하다고 말할 거야? 접선을 작도할 수 없다라고 말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 괜찮아?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얘들아. 오케이? 문제로서 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 이 우극한식을 이젠 너와 나의 약속으로 나는 얘를 이제부터 우미분 계수라고 부를 거고, 우미분 계수. 그리고 나는 얘를 좌극한 값을 그냥 이제부터 좌미분 계수라고 부를 거야.
여러분들과 나랑 약속하는 거야. 미분계수는 결국 극한식인 거 맞지?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 따로 조사하는 거야. 그때 우극한을 나는 우미분계수, 자극한을 뭐라고 부르겠다고? 자미분계수. 즉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미분가능. 다르면 뭐 미분불가능.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잠시 찍어주시면서 이젠 여러분들과 좀씩 실력을 배양해 가보도록 합시다. 증진시켜 가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봐봐. 내가 하나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 페이지 먼저 120페이지에 페이지 120페이지에 선생님이랑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25번 어플리케이션 25번 문항을 잠시 보면 이그젬플 25번 문항을 보게 되면 1번 fx를 x의 제곱 플러스 2x에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x는 1에서 미분계수 구해줘. 그럼 보통의 문제집에 대한 해설은 하나로 여러분한테 해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연습할 때 몇 문제 안 되지만 항상 저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요. 항상. 그럼 여러분들한테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건 여러분한테 뭐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죠? f'1의 값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 맞지? 그러면 저 식에 있어서 첫 번째 정의로 솔1으로 갖다 푸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뭘로 다가간다? 1로 다가간다. 괜찮아?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건 fx 마이너스 뭐다? f1의 값 x-1. 괜찮아? 이게 바로 f'1인 거 맞지? 이게 바로 뭐? f'1. 왜? x가 변수. 그래서 얘는 무슨 점? 동점. 얘는 무슨 점? 정점. 동점이 정점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 나는 얘를 뭐라고 불러? 미분계수. 괜찮아? 그러면 유미야 보고 있지? 얘 갖다 붙이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얘들아 여기서 f1의 값은 뭐죠? 라고 부르시다면 f1의 값은 뭐예요? 3이 되는 거 맞죠? 괜찮아? 그럼 나 볼게. fx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 맞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지? 이게 바로 fx 마이너스 f1이잖아. 그럼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이거야. 얘들아 꼴을 봐봐. 분 뭐가 뭐로 가? 빵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럼 너는 믿음이 있잖아. 어떤 믿음이 있어? 분자가 반드시 이 나쁜 놈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이 나쁜 놈을 뭐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분자가 반드시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솔원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이 바로 결국은 인수분해야. 인수분해를 연습하시는 거야. 인수분해를 가시게 되면 뭐를 연습하는 거라고? 인수분해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를 연습하는 거라고?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x-1. 얘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x 플러스 3, x-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고 나면 괜찮아? 없어지고 1 대입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4. 네 그래요. 얘의 값이 4라고 여러분들이 구해 주실 수 있겠죠. 한 10번 이내로만 한 10번 정도만 항상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길 바래. 괜찮아? 두 번째 정의에 의하면 난 이렇게만 할 수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에 뭐라고 말할 거냐면 f'1을 구하니까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그리고 여기가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그러고 나면 얘 무슨 점? 동점. 얘 무슨 점? 정점. 동점이 정점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 맞아? f'1이 되는 거 맞지? 네가 f'1 이해해? 그럼 얘로부터 이제 식을 조작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거고? h. 그러면 문제에 드는 생각이 얘가 나쁜 놈. 분모를 0으로 만드니까. 맞아? 반드시 분자는 얘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얘 어떻게 돼? 1 플러스 h, f1 플러스 h는 여기다 대입해서 1 플러스 h의 제곱 그리고 나서 플러스 2배의 1 플러스 h 이게 바로 누구예요? f의 1 플러스 h라는 식이죠. f의 1 플러스 h요. x 대신 1 플러스 h를 집어넣으세요.
라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F1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네. 여전히 여러분들은 극한식을 다루는 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h라고 갖다 쓰고 여기 계산하시게 되면 h의 제곱 그리고 2h 그래서 몇 h? 4h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끝. 괜찮아? 그럼 아니나 다를까?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돼? h 플러스 4 h 리미트 h가 뭐로 다가간대? 0으로 다가간대. 이 나쁜 놈이 쓱쓱 없어지지. 괜찮아? 그러고 나면 얘는 연속함수 h를 변수로 보게 되면 h에 관한 1차 함수 1차 함수는 다항함수 무조건 연속함수 연속함수는 항상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에 같으니 맞아? 내가 극한값을 계산한다는 건 함수값과 같을 테니 여기다 집어넣어서 4 결론은 똑같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두 가지 관점 해서는 아마 한 가지로 돼 있을 텐데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 네, 좋아요. 그럼 한 문항을 풀어볼게요. 찍어 좀 잠시 주시고 가볼게. 넘겨서 페이지 124페이지로 갈게. 페이지 124페이지 유제 19-1번 볼게요. 유제 19-1번 함수 fx가 있대요. 여기다 오늘 수업 시간에 요것만 짤막하게 쓰고 갈까요? f'a라고 보는 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a분의 fx-fa 그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리고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이것이 결국은 h. 볼게. fx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 대해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 첫 번째 나보고 구하라는 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이 말은 뭐랑 똑같은 거라고?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a, fa와 b, fb 우리 둘 사이를 잇는 유일한 직선의 기울기. 얘를 우리는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 똑같은 동의어야.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돼?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너의 평균 변화율은 b-a에서 fb-fa를 빼는 거지 뭘. 괜찮아? 그러면 갖다 붙여볼게. 얘는 어떻게 돼? b-a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물론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점이어야지만 분모를 빵으로 만들지가 않고 맞아? fb에서 fa를 뺀대. 그러면 4는 없어졌을 것이고 여러분한테 붙는 건 b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에 3배에 b-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fb-fa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1번 하트에서 나오는 건 b 플러스 a고 2번 하트에서 나오는 건 플러스 3이잖아. 구했어요. 괜찮아?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젠 두 번째 뭐네요? x는 마이너스 3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요. x는 3에서의 미분계수
x는 3에서의 미분계수.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기하지? f 프라임 3이라고 표현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서 이젠 두 가지를 훈련하라는 거야. 딱 몇 문제만 두 가지로 훈련해 주세요. 10문항 정도만요. 오케이? 10문항 정도만 두 가지로 훈련해 달라는 거야. 첫 번째, 저 정의로 훈련하게 되면, 첫 번째 정의로 훈련하게 되면 선생님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f3이죠. 네, 훈련하자는 거죠. fx를 갖다 쓰고 f3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f3의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문신하면 9 더하기 9 더하기 4. 그러면 몇 나와? 22 나오네. 여기까지 괜찮아? 나는 이제 가라는 거야. x-3에서 fx에서 21을 빼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3x, 4에서 22 빼게 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8.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 맞아? 이해해? 리미트는 좀 이따 붙이고 인수분해 당연히 들어가겠지? 인수분해 들어가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리미트 x가 뭐로 다가가는 세상? 3으로 다가가는 세상. 괜찮아? 그러고 나면 괜찮아? x는 마이너스 3에서의 미분계수야? 아, 잘못 썼네요. x는 마이너스 3. 아, 좋아요. x는 마이너스 3. 그럼 바꾸자. f 프라임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3. 여기는 x 플러스 3. 그리고 f 마이너스 3의 값은 바꾸자. f 마이너스 3의 값은 9 마이너스 9 없어지니까 4. 그치? 그러고 나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3x. 좋아요. 이렇게 바뀐 거 맞죠? 이해해요? 네, 그러면 갖다 붙이면 x 플러스 3이라고 갖다 붙이고 xx 플러스 3 이를 버리면 되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간다.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 맞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고 나면 아니나 다를까 얘 있잖아. 그치? 얘 분모를 빵으로 만드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얘는 뭐? 마이너스 3.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해요? 근데 이 미분적분은 재미가 없어요. 이과생이 다루기엔 재미가 없어요. 왜?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보통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이 3차, 4차 요딴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 다항 함수들은 실수 전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라서 자극한 우극한을 실질적으로 따로 조사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맞아? 하지만 이과생에 이제 수학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괜찮아? 각각을 하나씩 조사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극한값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이 함수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이해해? 자극한 우극한을 조사할 필요가 없죠. 왜? 대입하는 거랑 똑같을 테니까. 이해해? 그래서 그냥 뭐라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랑 뭐 한 거니까 우리들이 같은 거 아니니? 이해해? 지금 같다며. 문제의 조건에서 평균 변화율과 x는 마이너스 3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며. 맞아? 그래 놓고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어떻게 돼? 우리들이 같다고 하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딱 10번만 여러분들이 연습하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마지막 연습을 할게. 두 번째. 너희들은 10번. 오케이? 선생님은 지금이 마지막.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나는 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3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h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을 바꿔줄 수 있겠지.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여기는 h가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h를 여기다 대입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h의 전체 제곱 더하기 3배의 마이너스 3 플러스 h 라고 이렇게 갖다 쓴 게 바로 f의 마이너스 3 플러스 h 플러스 4를 이렇게 갖다 쓰면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 놓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의 값은 4였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없어지는 거 맞지? 그리고 놓고 다시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h의 제곱 마이너스 6h 플러스 3h 그래서 마이너스 3h
플러스 9 마이너스 9 없어져서 h.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그런데 얘 인수분해하게 되면 h 마이너스 3이니까 괜찮아? 뜨 없어져서 0 대입하면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이해해? 어차피 얘랑 뭐해? 결과는 똑같이 딱 여러분은 몇 번 정도만 10번 정도만 이해해? 해설지에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간에 두 가지를 반드시 훈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 10번 정도만 이해하십니까? 예.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미분계수예요. 괜찮습니까? 예, 넘어가셔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미분 가능성 정말 중요해요. 잠시만 찍어주시면서 이렇게 가볼게. 이렇게 와줘봐. 이렇게 가자 얘들아. 미분 가능성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동의어야. 어떤 말과 동의어입니까? 라고 했을 때 f'a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야. 그런데 미분계수는 극한식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누구랑 동의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과 동의어야. 결국은 극한식이라서 좌극한 우극한을 조사해야 돼. 그래서 자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다라는 말과 동의어야. 맞아? 이해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기 전에 미분이 불가능한 거에 관해서 보는 게 더 공부에 좋아. 미분 불가능의 이유. 딱 두 가지야. 미분 불가능의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별거 없어.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해. 어디에서?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한다면 미분이 불가능해. 무슨 소리죠? 라고 물으신다면 얘들아, 이렇게 가다가 빵꾸가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된 함수 y는 fx가 있었대. 이 지점을 선생님이 이 지점 라인을 다 x는 a라고 하고 싶은 거야. 또는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대.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y는 gx가 있었대. 괜찮아? 야, 그러면 불연속이라고 한다면 이해해? 얘들아, f'a는 x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며. 그 말은 다시 뭐랑 동의어라 그랬었지? y는 fx는 x는 a에서 접선을 작동할 수 있다며. 접선. 예. 그럼 여기서 접선을 어떻게 작동해? 뭐가 뚫려 있는데 지금 빵꾸가 뚫려 있는데. 괜찮아? 동시에 접하는 접선은 어떻게 작동하냐고. 괜찮아? 여기 이렇게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데 맞아? 연속이라는 조건은 뭔데?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 3개가 같은 거 맞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 얘를 우리는 연속이라고 배웠잖아. 연속은 뭐가 가능해야 되는 거지?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상태여야 되는 거잖아. 이해해? 뭔 소리인지 이해해요? 뭐가 가능한 상태여야 된다고?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상태여야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접선이라고 불리는 거 이런 것들을 접선을 작동 불가능하다는 거지. 괜찮아?
접선을 작도할 수 없으니 그냥 불연속이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는 거야?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아마도 순만은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122페이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증명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아? 122페이지에 여러분들 녹색 박스 친 거 위에 거기에 주목하세요. 녹색 박스 위에. 그렇다면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 함수 x는 a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짤막하게 할게. 수만은 이런 식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지. 정말 식으로서 증명하고 있어. 괜찮아? 그런데 이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빵꾸가 뚫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접선을 작도할 수 없다. 맞아? 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f'A 값이 존재한다. f'A 값이 존재하는 건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극한식이니까. 맞아? 그리고 나서 x는 a에서 접선이 또 가능하다. 이 네 개가 다 동의어인 거야. 괜찮니? 그럼 이렇게 와봐. 얘를 증명하는 과정은 간단해. 거기서 말하는 건 이런 과정이야. 봐봐. 여기다 써드릴까? 잘 봐. f'A의 존재성을 확인한다는 것. 존재성을 확인한다는 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a에 fx-fa 이것이 바로 f'A인데 괜찮아? 이 값이 알파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물론 접선의 기울기는 빵일 수도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빵일 수도 있어요. 맞아? 우리 x제곱 같은 거 이런 함수 보게 되면 이거 접선이에요. 중분을 갖는 거니까. 맞아?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빵일 수도 있다고요. x축 괜찮아? x축 y는 0 이해해요? 이런 것들 선생님이 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알파는 0일 수 있다야. 그럼 우리 배웠던 거에 관해서 봐봐. 첫 번째 내 눈에 보이는 거 첫 번째 수렴해. 뭐 한다고? 수렴해. 그러고 나면 x가 a로 다가간대. x가 변수인데 어머나 두 번째 내 눈에 보이는 거 분 뭐가? 못 오가. 빵으로 가. 이해해? 그럼 분자도 못 오가야 되는 거지? 빵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얻는 결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 마이너스 fa의 값이 는 빵이어야 해. 이게 바로 결론. 뭐가 빵으로 간다는 거지? 분 자가 빵으로 가. 이게 결론인 거잖아. 수렴하고 분모가 빵으로 가? 그럼 분자도 뭐로 가야 해? 빵으로 가야 된다는 게 내가 얻는 결론인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얘는 또 무슨 말이냐? FA라고 불리는 건 결국은 무슨 값이었을 거야? 상수값이었을 거잖아. 그치? A에서의 함수값 아니야. 그치? 상수인 거 맞지? 야 그럼 난 또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A의 값은 얘가 무슨 수다 보니까? 상수다 보니까 너는 그냥 FA 아니야. 이해해? 그럼 또 우리의 사고방식 난 네모라고 불러줘. 나를 세모라고 불러줘. 네모랑 세모랑 뭐해? 수렴해. 맞아? 그럼 수렴하는 네모 세모에 관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할 수 있지만 나눗셈만 조심이잖아.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해해? 그래서 우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었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모든 기출문항을 나눠준다고 했었잖아. 맞아? 우리는 발레를 찾는 세상이 아니라고. 오케이? 나눌 때 분모가 0이 된다, 0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하는 거라고. 이해해요? 그러면 나는 네모, 세모는 언제든지 사칙연산이 다 가능하니 예? 얘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결론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모랑 세모랑 더한 그 결과는 사칙연산 중에서 더하기는 가능한 거잖아. 이해해? 그것은 빵 더하기 FA라서 FA라고 주장할 수 있고 있고 맞아? 그렇게 되면 네모 세모라고 불리는 게 결국 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fx는 결국 fa랑 같다. 이게 내가 얻고 싶은 지금 결론이잖아. 이게 지금 뭐인 거라고? 결론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야, 이 결론은 한글로 말하면 너 뭐라고 말할 거야? a로 다가갈 때 무슨 값과?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야 돼? x는 a에서의 같다. 맞아? 이거 한글로 말하면 이 식이 갖는 걸 한글로 말하면 뭐야? 네가 얻은 결론은 x는 a에서 뭐다?
속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를 다시 써볼게. 어떤 걸 다시 써봐? 얘들아, F'A가 존재한다는 말은 뭐랑 동의어라고? X는 A에서의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랑 동의어인 거 맞지? 네가 지금 뭐를 증명한 거야? 얘를 증명한 거 아니야. Y는 fx가. Y는 뭐라고? fx가. X는 A에서 뭐가 가능하면, 미분이 뭐 한다면, 가능하면, X는 A에서 뭐가 가능하면, 미분이 가능하면, 예? Y는 X는 A에서 뭐다? 연속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이것을 지금 증명한 거 맞지? 이 명제가 뭐라는 거야? 지금 저 증명에 의하면 참이라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일로 가는 화살표가 참이라는 거야. 이해해? 그러면 잘 봐. 공부의 반응 습관은 명제를 배웠어. 명제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대우 명제는 항상 뭐가 돼야 해? 참이 돼야 되잖아. 얘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이게 명제를 공부하는 반응 자세야. 오케이? 그럼 너의 대우 명제 오시게. 예. 너의 대우 명제는 어떻게 돼? 너의 대우 명제는 Y는 fx가, X는 A에서 뭐라고 한다면 불연속이면, Y는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예. 미분이 가능하다에 부정은 뭐야?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Y는 X는 A에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야,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의 정의는 뭐야? F'A의 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미분이 가능한 이유보다 미분 불가능한 이유 두 가지를 머릿속에 박아야 해. 괜찮아? 거기에 첫 번째가 이건 거야. 미분 불가능의 이유. X는 A에서의 미분 불가능한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X는 A에서 불연속. 괜찮아? 그것을 내가 증명해 드린 거야. 괜찮아? 저게 참이면 대우 명제도 당연히 참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대우 영명제에 관해서 보통은 신경 쓰지 않는데 너희들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럼 그 대우 명제도 당연히 참인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너는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 선생님, 명제를 배웠으면은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영명제도 참일 때는 우리는 그것을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영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쵸? 네, 좋아요. 이 흐름을 잘 타시고 이 그림도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연속의 이유는 여기서의 접선을 뭐 할 수 있다. 빵꾸가 뚫려 있으면 접선을 작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네, 그러면 난 이제 궁금하다는 거야. 공부는 이런 식으로 되게 논리적으로 너의 영명제 좀 보시게. 너의 영명제. 어떤 명제가 항상 참이라고 해서 영명제가 항상 참은 아니지. 맞아? 그래서 영명제를 보는 거야. 너의 영명제는 뭐니?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Y는 fx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니? 지금 여기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야. 야, 수학에서는 거짓임을 보이는 걸로 발레라는 걸 들죠. 왜? 수학에서는 단 하나라도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인 거잖아. 예? 딱 하나라도 안 되면 전체가 거짓이 돼버리는 거 맞지?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서 달아주는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 들어주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가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모든 교과서에 달아주고 있는 어떤 교과서에서 다 있어. 구중교과서에 그 예제를 먼저 들어드릴게. 그거를 우리는 발레를 든다고 하고, 발레. 여러분들한테 fx라고 불리는 걸 절대값 x였다라고 칩시다. fx라고 불리는 걸 뭐라고? 절대값 x였다라고 쳐요. 예.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가 당연히 부메랑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노란색 부분의 이름을 너는 y는 x라고 말할 것이고, 괜찮아? 너 빨간색 부분의 이름을 y는 마이너스 x라고 말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그래프라고 불리는 fx는 지금 x는 0에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연속입니다. 괜찮아요? 왜 연속인 거죠?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하잖아요. 분필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0에서도 연속, 전체에서도 연속인 그래프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나는 f'0의 존재성을 보겠습니다. f'0의 존재성을 볼게요. f'0이라는 건 우리는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고 얘를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맞아? 미분계수는 무슨 식이기 때문에? 극한식이기 때문에 나는 좌극한, 우극한을 둘 다 조사해야 됩니다. 맞아?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을 잊지 마세요. 괜찮아? 그러면 나는 좌극한의 값을 자미분계수, 우극한의 값을 우미분계수라고 부를게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와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당하는 우극한일 때 x-0분의 fx-f0의 값은 어떻게 되니? 이걸 묻는 거죠. 괜찮아? 그렇다면 나는 x라고 갖다 쓸 것이고 f0의 값도 지금 뭐인 거죠? 빵인 거죠. 여기서의 함수값 빵이잖아요. 맞아? 그러면 0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0보다 뭐하다고? 약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거죠? y는 x라고 불리는 게 fx가 되죠. 맞아? 그래서 나 여기 뭐라고 갖다 붙여야 돼? x라고 갖다 붙여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리미트 지금 x가 0으로 당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분모를 0으로 만든 나쁜 놈 없어지고 이해? 남는 건 무엇입니까? 1이죠. 괜찮아? 여기서 구한 얘를 우리는 무슨 계수라고 불러요? 우미분 계수라고 불러요. 이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얘들아. 쌤 같은 문제집 아무리 백날 풀어봐야 어차피 21번을 못 풀어.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 흐름대로 잘 머릿속에 정리입하길 바래. 그럼 봐봐. 나는 다시 이제 뭐를 조사하는 거야? x는 0으로 갈 때의 좌극한 이해? 얘를 조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x-0이라고 갖다 쓰고 fx-f0이라고 갖다 붙이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정의 말고 두 번째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도 됩니까? f'에 대한 정의는 모르고 지웠어요. x가 a로 나갈 때 x-a분의 fx-fa 맞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fa분의 분모도 a 플러스 h에서 마이너스 a 괜찮아? 그렇게 푸셔도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얘의 값이 어차피 빵이기 때문에 x분의 이번에 얘의 이름은 어떻게 돼? 0보다 약간 작아. 0보다 약간 작은 fx의 이름은 마이너스 x인 거 맞지? 그래서 여기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x가 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얘의 값은 리미트 x가 0으로 당하는 세상이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이 새끼는 없어지고 맞아? 남는 건 누구인 거지? 마이너스 1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 둘이 지금 같지가 않지. 괜찮아? 같지가 않으니 f'0은 정의되지 않는다지. 없는 거지 f'0의 값은. 이해해? f'0의 값이 없다는 건 x는 0에서 미분이 뭐하다는 거고 불가능하다는 거고 접선 자체를 작도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여기서는 접선 자체를 작도할 수가 없다는 거지. 접하기. 이건 접선이 아니야. 뭔 소린지 이해해? 지금 괜찮아? 그렇군요.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니 너 거짓이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너는 참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말이야. 최종 결론. 이 점은 지금 연속이지만 뭐가 불가능한 점이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지. 괜찮아? f'0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 맞아?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지. 연속이지만 뭐가 불가능한 점이라고? 미분이 불가능한 점인 거 맞지? 이제부터 이런 점의 이름을 꺽점이라고 부르는 강사도 있지만 그냥 수학적으로는 첨점이라고 부를게. 꺽점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얘의 이름이 뭐라고? 첨점이라고. 괜찮아?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그 두 번째 이유를 배운 거야.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x는 a에서의 그 점은 x는 a에서 첨점을 갖는다는 거야. 뾰족점, 꺽점 이렇게 첨점, 뾰족한 점 이해해?
이 점을 갖는다라는 거야. 이럴 때는 뭐가 불가능해?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오케이. 잠시 쉬는 시간 찍어주시고 잠시.